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저는 올가국어에서 N수생과 고3 담당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등부를 거의 총괄하시죠? 네, 네. 전 지점의 그렇게 고등부를 고3을 맡고 강의를 하시면서 몸이 총괄하고 여러 개면 계시죠. 좋겠네요. 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뭐 1등급 제조기죠. 1등급 제조기. 자, 근데 우리 희선 쌤이 보시기에 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고2 학생들 위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네. 수능을 좀 미리 대비할지. 네, 그래서 사실은 고2 학생들 어제 방송 너무 지난번에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었거든요. 네, 네. 수능 기출을 빨리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행 진도에 대한 내용들을 네, 네. 가장 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라는 이야기였었어요. 네. 그럼 고1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조금 큰 연도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1 학생들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하는 걸 옆에서 볼 때 너무 격차가 심해요, 정말. 어떻게 이 정도 차이가 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 기간에 이제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것을 엄청나게 충실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뭐 선행으로 고2, 고3 걸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어디서도 이 정도 실력을 본 적 없을 만큼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연 고3 때 수능을 볼 수 있을까? 이 난이도까지 학생들이 이제 3년 공부한다고 끌어올려질까? 사실 지금 3년도 아니기 때문에 2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그 학교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그 상대평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학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제 고1 학생들 공부하는 걸 봤는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긴 뭐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무리 없이 그 지문을 다 읽거든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엇을 읽는지 모르면서 글자를 그냥 읽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을 못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조금 메타인지가 훌륭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면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요소를 미리 생각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본인이 이 지문을 왜 읽는지 목적을 놓친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글자를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내용이며 뭐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며 어떤 인물 간의 갈등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출제자는 문제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답을 못 고르죠. 그래서 그 하위권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쌤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선택지에 2번, 3번의 의미 차이를 구별할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남은 이제 1학년 기간 동안 채워야 할 것이고 겨울방학 때도 조금 복잡한 문학 위주로 공부를 좀 충실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이나 요때 내신에도 네네. 많이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죠. 만약에 소설을 읽을 능력이 없다면 이제 2학년 때 보통 문학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는데 그때는 1학년에 비해 시험 범위가 3배 내지는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시험 범위조차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겨울방학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2학년 내신 대비를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읽기가 많이 떨어지는군요.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될지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코로나 네. 시대에 고1 학생들은 네. 학력 간 격차가 심하다. 제가 그 줌 수업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번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줌 수업을 할 때 필기도 이미 철저히 해두고 또 본인이 그 필기한 거 바탕으로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다 한 상태고 거기에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다른 교육을 조금 체계적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시대 때는 오히려 자습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냥 뭐
평년에 고1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높아요. 책 읽는 것도 보면 더 어려운 책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지문 읽고 나서 제가 이런 내용 파악했는지 물어보면 거의 고3 수준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부의 상위권 빼놓고는 지금 엄청나게 다른 학년에 비해 학력 격차가 내려가 있어요. 아. 문학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중하위권 문학 정말 학생들, 열심히. 중하위권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안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읽기 문해력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평범한 학원들은 대부분 고1이든 고2든 모의고사를 풀리잖아요. 근데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풀리면 상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50점대인 학생도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실력으로는 수능은 도저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하위권 학생들에게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물어보면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1문단을 읽고 내가 뭘 읽었구나를 머리로 되새기고 내려가잖아요. 2문단으로.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국어는 시간이 부족해라는 생각만 있으니까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내용 정리는 전혀 머릿속에서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고. 2년여간이죠. 1년여간의 그 코로나 시대 줌학습이 사실상 그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읽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 글자 속에서 같이 따라가는 네.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훈련이 좀 되어 있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줌 수업할 때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쌤 저희 뭐 줌 수업하는데 그 롤 게임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 켜놓고 그냥 게임한 거예요. 유튜브 보거나. 그럼 그 시간을 계속 날린 거죠. 시간만 날린 게 아니라 글을 읽는 것이 멈췄네요. 그렇죠. 아예 멈춰있죠.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이제 올라오고. 학교에 가면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교과서를 네, 펼치면 네.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게 멈췄다. 그럼 문해력에 심각한 상황, 읽기에 심각한 상황이 있겠네요. 문해력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빈 블랭크가 있고 빈 공백이 있고 네. 그리고 그냥 고1이 올라온 거예요? 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나 걔들은. 예전에도 사실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블랭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자유학기제에 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잖아요. 네, 어쨌든 네. 학교에 가서 책이라도 읽고 그렇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제 그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죠. 네. 자기주도의 어떤 좋죠. 기초를 확보할 수 있는. 본인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막 아마 공부하고. 탄탄하게 공부해서 뭐 수학도 완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과학도 그럴 것이고. 근데 지금 중하위권의 학력 격차가 심하니 네. 결국은 문학에 대한 네. 깊이 있는 공부를 빨리 해야 된다. 국어 수학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도 문학 빨리 정리해야죠. 네, 똑같아요. 상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아요. 네. 고전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하고 어휘도 빨리 정리하고 해야 되겠네요. 매번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정보를 주세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고1 선생님들, 고2 선생님들 지도할 때 고충 같은 것도 좀 듣고 또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 조금 일반고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또 그 학생들이 학원에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다 보니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뵈면서 네. 국어학습을 위한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